이어서 모닝와이드 3부가 방송됩니다. 여름이 점점 다가오자 바빠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다이어트 약을 잘 지어준다는 병원인데요. 줄서기 대행까지 해주는 업체도 등장했습니다. 마약류 식욕 억제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다이어트 약을 사기 위한 오픈런 현장을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현무암 바위가 우뚝 솟아있는 한탄강. 이곳에 1년에 딱 한 달만 전설 속 용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마저도 봄햇살이 좋은 날에만 볼 수 있다는데요. 한탄강 용의 정체, 미스터리 M에서 추적해봅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면서 일명 다이어트 약을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유명한 병원 앞은 명품 매장에 오픈런을 방불케 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다이어트 약을 구매하기 위해 매일 전쟁이 벌어지는 현장,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다이어트의 성지로 불리는 병원 앞입니다. 진료는 한 1시간 정도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끝도 없이 이어지는 대기 행렬. 병원 진료는 아침 9시에 시작되지만 일찍 접수가 마감이 되다 보니 전날 밤부터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길어요? 이렇게나 길어요, 줄이? 전국에서 200분 계시네요. 200분. 줄 선 분만 벌써 한 200분입니다. 전주, 인천 등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멀리까지 찾아와 노숙을 자처하는 사람들. 대체 이 병원은 어떤 점이 다른 걸까요? 이 약이 뭐길래요? 그러게요. 아시는 분이 100kg가 넘으세요. 근데 여기 안 먹고 살이 쏙 빠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살도 구멍을 먹더니 확실히 약간 식욕이어서 한 달에 9kg. 한 번 방문하고 효과를 봤다는 사람들의 후기가 이어지자 줄서기 대행까지 생겼습니다. 저는 아니고 이게 무슨 결이 접수잖아요. 심부름은 없어져. 2, 3년 됐죠. 자, 문의를 하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진료를 몇 시간을 받고 싶다고 하면 저희들이 거기 시간에 좀 맞춰서 해드려요. 오늘 미뤘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사람이 많으니까. 그만큼 문의도 있겠죠? 자, SNS를 통해서 문의를 하다 보니 부르는 게 값입니다. 진료 시간 30분 전인데요. 사람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진료를 조금 일찍 시작한 건데요. 이 병원에서 어떻게 진료가 이루어지는 걸까요? 진료가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향하는 곳은 인근에 있는 약국. 모두 처방받은 약을 한 알음씩 들고 나오는데요. 이들이 처방받은 약은 어떤 걸까요? 저마다 가지수는 조금 다르지만 모두 식욕 억제제를 포함해 처방받고 있는 환자들. 식약처는 매년 약 120만 명 이상의 환자들이 마약류 식욕 억제제를 복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과거 9년 동안 다이어트 약을 복용했었다는 이혜인 씨를 만났습니다. 2009년 말부터 먹었고 처음에는 한 3-4알을 맨 처음에는 받았고 점점 내성이 생기니까 약을 그냥 늘려주더라고요. 막 그냥. 한 1-2년 안에 그냥 7, 8알에 돼서 2018년 12월 전까지 먹었던 것 같아요. 가수로 데뷔하기 위해 다이어트를 시작했고 주변의 권유로 식욕 억제제를 복용했다고 합니다. 효과도 있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몸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데요. 그냥 식욕 억제제로만 알고 있었어요. 저 그때 당시에는.
근데 그게 점점 근육에 경련이 오면서 막 피아노 치기 어렵다거나 정신착란 같은 게 있거든요. 귀신이 보이는 거죠, 저게 내 눈에는. 부작용이 저도 깜짝 놀랐던 게 마약성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마약성? 그러니까 마약성이라고? 막 자, 이혜인 씨는 약을 복용하는 내내 각종 부작용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 약으로 처방받고 있는 식욕 억제제. 이 약은 대체 어떤 약인 걸까요? 이게 뭐 어떤 약이죠? 이게 식욕 억제제입니다. 펜타민 염산염 성분으로 식욕을 억제시키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게끔. 펜타민 염산염이라고 해서 소위 네. 말하는 이제 필로폰 네. 성분이 되는 거고요. 마약 성분이 아닌 마약류로 분류되는 식욕 억제제. 전문가 역시 다이어트에 도움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실은 있는데요. 초고도 비만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을 해왔던 약이기 때문에 네. 고도 비만이 아닌 마른 사람이 복용했을 경우에는 부작용은 훨씬 더 강화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죠. 환각, 환시, 환청이라든지 그다음에 심계 항진, 고혈압, 심한 경우에는 과호흡으로 인한 호흡 억제도 올 수 있고요. 부작용으로 인해 식약처에서는 고도 비만인 환자에게만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3개월 이상 처방받지 않아야 하며 치료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주의가 필요하네요. 문제는 같이 사용하면 안 되는 약물까지 무분별하게 처방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한 남성이 식욕 억제제를 처방받았었는데요. 그가 1년간 처방받은 약은 무려 11년치 분량.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걸까요? 좀 가능한가요? 처방이 환자의 증상 호소나 상태, 의사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뭐 처방이 좀 많다 해서 뭐 신고를 하거나 제재를 하거나 그 판단할 기준이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지금 완전 위험한 것 같은데? 어르신. 어떡해. 자, 지난 2월 제주도에서 발생했던 사고. 당시 운전자는 약물을 과다 복용해 환각 증상이 생겼다고 했었는데요. 그가 당시 복용했던 약물은 바로 식욕 억제제였습니다. 체포 당시는 정신이 온전치 않은 사람처럼 뭐 하늘 보고 웃고 뭐 딴소리 했었고 뭐 그런 건데 식욕 억제제 처방을 받아가지고요. 과다 복용했다고 그렇게 진술을 하고 아주 있습니다. 위험할 수 있군요. 자, 약을 복용한 지 3, 4개월 만에 부작용이 생겼던 겁니다. 이 식욕 억제제를 구매하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는 일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무분별한 복용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사와 약사가 컨트롤해 주면서 약을 끊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같이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그냥 주구장창 이것만 처방하고 심지어는 약물 용량이 늘어나고 이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각성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요. 네. 그리고 의사도 어떤 사람들은 지금 말한 대로 손쉽게 별 경각심 없이 처방하고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사람들이 인식 개선이 있어야 돼요. 본래의 목적을 잃은 의약품들, 무분별한 처방과 복용으로 건강을 잃지 않도록 인식 개선도 시급해 보입니다. 오늘 첫 번째 CCTV 영상 보시죠.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드는 가운데 한 어르신이 절뚝거리면서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대체 이날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평화로웠던 어느 날, 개 한 마리와 어린이가 함께 산책 중입니다. 그렇게 마을 어귀에 이르자마자 개가 돌변합니다. 할머니를 향하더니 공격을 시작하는데요. 순식간에 발생한 사고.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그렇게 갖고서는 물을 줄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냐고. 말은 안 하는데 날벼락이지. 할머니와 마주친 개는 마치 목표물을 딱 정한 것처럼 달려들었죠. 한 번 시작했던 공격을 쉽게 멈추지 않았는데요. 비명소리에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할머니를 구하려고 온갖 방법을 써봤지만 속수무책이었던 상황. 간신히 떼어놨나 싶은 순간 빈틈을 노리던 개는 할머니의 목덜미를 향했습니다. 물은 거는 내가 확실하게 알지. 그런데 이런 일은 하나도 기억이 없어. 이 사고로 총 27바늘을 꿰맸고 수술만 3차례나 더 받아야 했다고요. 그렇게 전치 4주의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했습니다. 더 큰 사고로까지 이어질 뻔했던 긴박했던 순간 할머니를 구했던 이웃들이 있었는데요. 개를 쫓아내려고 물을 뿌리고 농기구를 휘둘렀죠. 이웃 주민들 덕분에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할머니. 사람 살리라고 소리 지르길래
쳐다보니까 여기서 막 개가 물고 막 둥글더라고. 그 사람이 앉아있는 이렇게 막 피가 막 난게한 거예요. 막. 그때 이제 뭐 말로 심장 부딪죠. 이제 우선 다리가 후들 떨리더라고요. 응급처치할 거 찾으러 다니고 집에 와서 붕대 찾아가고 나도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 커 개는 커. 하여튼 작은 개는 아니고 조금 커요. 진돗개들보다 좀 커. 마을을 돌아다니던 녀석은 할머니 허리까지 오는 중대형견이었습니다. 본능적인 공격성이 있어서 목숨까지 위험할 수 있었다고요. 잠이 안 오더라고. 그리고 이 텔레비를 쳐다봐도 눈은 텔레비가 있어도 이 머리는 다 개야. 응? 이 텔레비에도 막 그 하얀 개가 막 거가 있는 것 같고 그렇더라고. 아직도 선명한 흉터. 하지만 힘든 건 이뿐만이 아닌데요. 너무 화가 나지. 나는 돈 안 줘서 화가 나는 게 아니야. 그런 말 한마디가 없단 말이야.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가. 그거는 기본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견주의 태도에 더 속상하다는 할머니. 그렇다면 견주는 어떤 입장일까? 사과는 하셨어요, 그때 바로? 저도 당연히 미안하죠. 뭐 정식으로 와서 잘못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니 이제 그 입원할 때 그리고 이제 그 뒤로는 못했죠. 사고 이후 이 개는 다른 마을로 보내졌습니다. 공부시키고 줄을 매지 못했는데 줄 매지 못한 거지 그냥 따라 내려가서 같이 그런 사고가 났네. 그 전에는 뭐 이렇게 자식 한 번씩 끌려줘도 전혀 그런 상황이 없었거든. 당시에 보호자는 있었지만 꼭 해야 하는 목줄이 없었는데요. 어떤 처벌을 받게 되죠? 목줄을 미착용하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일반 반려견에 의하여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과실치상죄가 문제되고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기가 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몰라. 그걸 너무 힘들어 씻지다. 나의 반려견이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목줄은 필수입니다. 지난달 17일 한 남성이 목숨을 건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쫓고 쫓기다가 넘어지고 마는데요. 바닥을 뒹굴면서까지 저항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일주일 전 이 남성은 어김없이 달리기를 하고 있었죠. 그날도 질주는 멈추지 않았는데요. 문이 열렸더라고요. 현관문이. 문이 왜 열렸지? 이러고 이제 남자가 나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남성의 정체, 빈집 털이범이었습니다. 남의 집에 침입했다가 딱 걸린 거죠. 경찰 오는 소리 듣고 도망갔고 저랑 아들이 막 잡으려고 뛰어갔는데 주택가를 이렇게 사라졌거든요. 가까스로 도주한 남성은 한 건물로 향하더니 옷이 바뀌어서 나옵니다. 그는 대범하게도 두 번째 목적지를 향했고 700만 원가량을 훔쳤습니다. 그러다가 일주일 만에 켰던 휴대전화에 위치를 들키고 마는데요. 바로 현장으로 출동했다는 형사들. 눈이 딱 마주치자마자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바로 앞만 보고 뛰어가더라고요. 저희도 바로 그냥 뒤쫓아갔습니다. 인기척의 뒤를 돌아본 그 순간 단번에 경찰을 알아봤다고요. 바로 이때부터 절도범의 필사적인 달리기가 시작됐던 거죠. 결국 제 힘에 못 이겨 넘어져 버린 도둑. 경찰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바로 제압을 시도하는데요. 격렬한 저항에 지나가던 시민까지 합세해서 범인 검거에 성공했습니다. 이 피의자를 잡았을 때 열쇠가 한 30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집 열쇠 같은 10번 이상은 동종 전과가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그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그 절도 사건으로 검찰청에 송치됐습니다. 제 아무리 도망친다고 해도 범인은 반드시 검거됩니다. 예측할 수 없는 순간 역주행으로 달려오는 차량들. 그래서 차가 올라올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반 뉴스에서 안 들은 거거든요. 그 길이 올 것이 아닌데 판단했어. 끔찍한 대형 사고를 유발하는 도로 위의 무법자 역주행 사고. 제보자는 아직 그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처음이죠. 13년 운전하면서 처음이죠. 순간 딱 내정지가 오더라고요. 처참했던 사고로 차들이 뒤엉켜 아비규환인 상황. 제보자가 끔찍한 일을 겪은 건 지난달 6일입니다.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중부내륙 고속도로.
저 멀리 거대한 하얀 불빛이 보이는데요. 그런데 점점 가까이 다가오더니 그대로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헷갈렸던 게 이제 하행선하는 버스인지 불빛이 오면서 저 뭐지 하고 순간 이제 판단을 하는 와중에 딱 부딪힌 거죠. 이제. 아찔했던 사고. 제보자의 화물차는 충돌 후 한 바퀴를 돌고서야 멈췄습니다. 하지만 뒤에 오던 차까지 연달아 부딪히며 그 충격에 버스가 제보자의 코앞까지 밀려왔는데요. 이 사고로 인해 화물차 운전자 3명이 다치고 버스 운전자는 사망했습니다. 버스는 절대 역주행을 못 하거든요. 경찰 말로는 유턴을 했다 그러는데 버스가 워낙 기니까 그걸 돌리려면은 다른 차들 때문에 돌리기도 힘들 건데 이해를 못 하는 거죠. 뭐죠? 사고 직전 버스 운전자는 여주 분기점 인근에서 차를 돌린 것으로 파악됐고 그 상태로 약 2.7km를 달렸는데요. 그렇게 유턴을 한 후 달리다 결국 마주오는 화물차와 충돌한 것이었습니다.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부검을 했거든요. 좀 그 부검 결과가 내려와야지만 원인 파악이 될 것 같아요. 역주행 사고는 끊이지 않습니다. 황당했죠. 잘못 본 줄 알고 뭐지 하고 그냥 바로 피했어요. 고속도로 한복판. 저 멀리 보이는 건 뭐죠? 제보자를 향해 달려왔던 건 바로 역주행 차량. 황급히 핸들을 꺾었는데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렇게 아찔한 사고는 피했지만 역주행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다고요. 거기서 차가 나왔다는 게 일단 좀 충격적이죠. 앞차가 안 피했으면 저도 좀 멍 때리고 갔으면 그대로 박았죠. 위험하기도 황당하기도 한 역주행 사고.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데요. 그렇다면 역주행은 왜 하게 되는 걸까요? 착각을 일으켜갖고 반대 방향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고요. 연결도로에서 합해지는 공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그런 차들이 있을 수 있다. 복잡한 도로 환경이나 여러 방향의 차량이 합류하는 곳에서 방향을 착각해 역주행을 하게 된답니다. 실수나 착각으로 잘못 진입했다면 그 자리에 멈춰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역주행 차량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리는 이유는 대체 뭘까요? 이렇게 무모한 위험한 이런 주행을 하게 되는 경우는요, 슈퍼맨 신드롬이라고 하는 심리적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슈퍼맨 신드롬이란 영화 속 주인공이 어떤 공격에도 살아남는 걸 말하는데요. 역주행 운전자도 이와 같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서도 나는 안전할 거야. 설마 내가 다치거나 상해를 입지는 않겠지? 내가 이렇게 역주행을 하고 있지만 상대편 차가 나를 보고 멈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고속도로 역주행 교통사고는 연평균 30건이나 발생하는데요. 그 치명률은 일반 교통사고의 2배가 넘습니다. 도로 위의 무법자들,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역주행은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이고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에서의 역주행은 1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 사고로 이어졌다라고 한다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닌 특가법상 운행 중 운전자 치상죄에 해당됩니다. 만약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을 하게 된다면 곧바로 갓길에 정차해 112나 도로공사에 구조 요청을 해야 합니다. 조심 또 조심해야 하는 도로 위에서 모두를 위해 안전운전하는 것이 진짜 슈퍼맨 아닐까요? SBS 블랙박스로 본 세상,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작진에게 도착한 의문의 사진 한 장. 사진 속엔 용을 떠올리게 하는 형상 하나가 찍혀 있습니다. 오늘의 미스터리엠은 이 사진 속 의문의 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용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달려간 곳은 경기도 연천군. 모르겠어요. 왜 그런 게 있대요? 나 그런 소리도 이제 처음 들어. 여기서 난 고향이에요. 근데도 모르겠어요. 용 얘기는 들으셨어요? 못 들었어요. 처음 들었는데. 처음 들었어요. 보신 적도 없어요? 예. 마을 토박이조차 처음 들어본다는 반응입니다. 정말 용이 맞는 걸까?
혹시 조작된 건 아닐까 의심이 들던 그때 한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면요, 햇빛에 의해서 용의 형상이 나타나요. 사진의 제보자였습니다. 움푹 파인 곳에서 용을 봤다는 겁니다. 게다가 햇빛을 따라 용이 나타난다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 사실인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흘렀을까? 제보자의 말대로 꼼짝 않고 기다리자 바위에 움푹 패인 곳에서 용이 서서히 그 자태를 드러냅니다. 흐린 날은 또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햇빛이 쨍쨍한 날, 직사광선이 쫙 내리칠 때는 저런 형상이 나옵니다. 이 거대한 바위가 품고 있는 용의 형상은 흐린 날에는 아예 자체를 감춰버린답니다. 오직 쨍하고 맑은 날에만 위풍당당하게 그 모습을 드러낸다는 건데요. 이렇게 확실히 보이지만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손 이렇게 발톱. 나는 딱 이거 볼 때 용이 용머리예요. 용으로 보려고 그러면은 용으로 보이는데 그냥 얼핏 지나면 잘 모르죠. 하지만 용이 새겨진 바위만큼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탄강의 60m 높이로 우뚝 솟은 좌상바위. 마을에 원래 수호신이 있었다고 해요. 수호신이 여기 좌상바위라고 하는 겁니다. 중생대 백악기말 화산 활동으로 인해 생긴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좌상바위는 신선이 논일던 바위라 해서 선봉바위, 풀무 모양을 닮았다 해서 풀무산으로 불리기도 했는데요. 마을의 수호신이라는 바위에 나타난 용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집니다. 내가 딱 봤는데 조각한 거. 나는 아니 그냥 자연으로 보이는데. 근데 아니 인정하려면 더 정교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조각을 했던 게 깨가지고 했다는 거 아니야? 이제 타가지고 그거 엄청난 거지. 그럼 뭐 이 꼭대기에서 했으면. 누군가 꼭대기에서 줄을 타고 내려와 용을 조각했을 것이란 추측. 하지만 이내 반박이 튀어나옵니다. 근데 그럼 사람이 타고 내려가서 놀도 해? 이것도 이상하네. 여기서 좀 미스터리한데? 미스터리엠에선 칼바위 부처 형상을 소개했었죠. 당시 이 형상은 높은 곳에 위치한 다른 바위에서 사람이 새긴 것으로 추측했는데요. 좌상바위의 용도 같은 원리로 새겨진 걸 거라는 추측, 타당성이 있는 걸까? 속으로 파들어가는 거는 음각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이제 튀어나오는 거는 양각이라고 그러거든요. 전문가가 직접 새겼다는 용 조각을 살펴보니 좌상바위 속 용 형상과는 확실히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자연에서 이제 형성이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기술이 이제 발달하고 해도 공구가 아무리 발달하고 해도 이렇게 자연스럽게는 하기가 힘들거든요. 인공적인 거는 제가 볼 때는 안 보이거든요. 인공적으로 새긴 건 아니라는 얘기. 게다가 제보자의 결정적 증언이 여기에 힘을 싣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그 용의 형상이 자연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용의 형상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사실일까? 다시 한번 좌상바위를 지켜봤는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 모습이 변하더니 불과 몇 시간 만에 늠름했던 용은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누군가 새긴 거라면 그럴 리가 없을 터. 어떻게 용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걸까? 똑같은 바위를 다른 시간에 찍어보니 확연히 다른 무언가가 보입니다. 형상이 위치한 곳에 햇빛이 비쳤을 때만 용이 나타난 겁니다. 풍화작용과 차별 침식작용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어서 이것이 입사되는 빛의 양과 또 사람이 바라다보는 방향에 따라서 풍화면에서 용의 모양을 상상할 수 있는 모양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좌상바위가 품고 있는 용의 형상은 바위가 오랜 시간 비바람에 노출되며 생긴 풍화 침식작용에 의해 자연적으로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미스터리한 얘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5월, 6월에는 못 봤습니다. 물론 수시로 다니지만은 그때는 못 봤어요. 절묘하게 4월 한 중순경 되면은
이게 형태가 나타난 거예요. 1년에 단 한 달, 4월에만 볼 수 있다는 얘기. 사실일까? 직접 확인해 봤는데요. 2년 전 7월에 방송된 모닝와이드 영상입니다. 용 형상이 있어야 할 자리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연인 걸까 싶어 3년 전 11월에 방송된 다른 영상을 살펴봤지만 용이 보여야 할 자리에 용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직 4월 한 달만 나타난다는 용의 형상. 왜 다른 달에는 보이지 않는 걸까요? 이상하네요. 의문을 푸는 채 며칠 후 같은 시간에 다시 좌상바위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분명 용이 발견된 시간대가 맞는데 형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 모습이 확 달라진 건데요. 그럴 수가 있나요? 얘 용이야? 우리 집 보름이 같이 생겼다. 여기 달을 보면은 사자가 아니 보는 면이 다 틀리네. 용의 형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배나 맹수를 떠올리게 하는 형상이 나타난 겁니다. 며칠 만에 용이 아니라 다른 형상이 관찰되는 이유는 뭘까요? 이 미스터리의 비밀을 풀어줄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살펴봤는데요. 겨울이나 뭐 이제 4월 이때가 되기 전까지는 해 고도가 낮단 말이에요. 낮으면 여기까지 안 올라가요, 머리 위까지. 태양의 고도는 계절에 따라 변하는데요. 동절기에는 해의 높이가 낮아지고 하절기에는 높아지죠. 4월 무렵이면 한 지상에서부터 고도가 한 60도쯤 되는 것 같아요. 60도 전후 됐을 때 이 각도가 딱 맞는 것 같아요. 그 무렵에는 특별하게 각도가 맞다 보니까 눈에 띄는 거죠. 동절기 태양의 고도는 약 20도 정도였다. 초봄에는 약 40도가 됩니다. 4월에는 태양의 고도가 더 높아져 약 60도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때 바위에 비치는 태양 빛의 각도가 절묘하게 맞아들어가 용의 형상이 보였던 겁니다. 태양이 하지에 올라갔다가 동지로 가야 돼요. 올라갈 때 하나 오는 거고 내려갈 때 한 번 오는 거고. 8월 20일부터 한 9월 초 정도까지는 또 한 번 볼 수가 있거든요. 좌상바위에 나타난 용의 형상은 모든 자연 환경이 맞아야지만 볼 수 있는 광경으로 하늘이 준 선물이었던 셈이죠. 그냥 보는 상태로다가 계속 이게 유지가 되고 손상이 좀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긴 시간 마을의 평화와 안녕을 수호하던 좌상바위에 나타난 용의 형상. 비록 그 모습을 지켜볼 수 있는 시간은 짧지만 이 바위와 함께 마을의 안녕을 영원히 기원해주는 상징으로 자리 잡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미스터리 M이었습니다. 연예뉴스 강경윤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최근 가요계의 아이돌 멤버들 활동 중단이 잦아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4월에만 공식적인 활동을 중단을 알린 스타가 5명이 넘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에스파의 윈터, 레드벨벳의 조이, 아이브의 레이까지 최근 활동을 중단하거나 정해진 일정에 불참한다고 밝힌 아이돌 멤버들인데요. 각 소속사 측은 컨디션 난조라는 비슷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아이브 멤버 레이는 팬카페를 통해 잠시 멈춰서 나 스스로를 챙기는 시간을 갖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특히 지난 4월 아스트로 멤버 문빈의 사망 이후 절친했던 동료들이 잇따라 일정을 취소하며 팬들의 우려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해외 매체들은 K-팝 아이돌 육성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의 기사들을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많은 아이돌 멤버들은 대한민국에서 아이돌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아이돌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사람을 숙성하게 놔두지 않는 것 같아요. 계속 뭔가를 찍어야 되고 계속 뭔가를 해야 되니까 20대에 진짜 그냥 길거리를 편하게 걸어 다닐 수 없는 건 정말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던 적도 굉장히 많았고.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비춰지고 내가 하는 거 하나하나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유독 아이돌 멤버들에게 이런 증상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 무엇일까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일 때 되게 공황장애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아이돌들이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경쟁은 치열해지고 결과는 좀 만족스럽지 않고 인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굉장히 급변하잖아요. 이제 완벽성과 이제 경쟁에 내몰렸을 경우에 정신적인 어떤 취약점이 많이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예전에 비해 변화가 보이는 점도 있습니다. 최근 많은 소속사들이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하는 멤버들의 치료를 위해 활동 중단을 결정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까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아이돌들. 더 멀리 가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잠시 내려놓고 몸과 마음이 더욱 단단해져 돌아오길 바랍니다. 총각 처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결혼한 귀여운 스타들이 누구인지 알아봤습니다. 감미로운 목소리의 가수 SG워너비 이석훈 씨. 저는 14년도에 혼인신고를 했거든요. 아기도 있어요. 요즘 댓글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뭐 제 이제 영상에 엄마 나 유부남 좋아해. 뭐 이런 댓글들 있잖아요. 뭐 유죄라고. 그러니까 잘못했다 이거죠. 너무 기뻐요. 네. 너무 기분 좋지. 일명 유죄 인간이라 불리며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중에 결혼을 한 거를 모르시는 팬분들도 계시다고. 네, 그러니까 제가 늘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제가 방송을 이렇게 막 오래 하는 사람이 아니고 고정으로 막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잘 그냥 까먹는 거죠. 잊어버리시는 거죠. 2014년 미모의 발레리나와 결혼해 아들과 함께 예쁘게 살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배우 전미도 씨. 알고 보니 결혼 10년 차의 유부녀란 사실에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전미도 씨는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던 지난 2013년도에 소개팅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연애 6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렸다고 합니다. 남편은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하는데요. 자신의 활동에 남편이 아주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또 묵묵히 곁에 있어주어 고맙다라고 애정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과거 한 시상식에서도 남편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저의 진짜 식구인 제 남편 토드들 파이 구워주느라 제가 수인 토드 하는 동안 밥 한 번 차려준 적이 없거든요. 싫은 소리 한 번 안 해주고 시어머니한테 얘기 안 해줘서 너무 고마워. 또 늦깎이 스타가 된 또 한 사람이죠. 바로 배우 정성일 씨입니다. 그 역시 유치원생 아들을 둔 결혼 7년 차의 유부남인데요. 최고의 원동력이자 가장 1순위죠. 가족들이랑 저희 엄마, 누나 전부 다 저한테는 가장 소중한 존재들이죠. 네. 가족이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말한 정성일 씨. 러브스토리도 화제가 됐습니다. 정성일 씨는 20대 초반에 아내분을 만났다고 합니다. 당시 미국 유학 중이던 아내와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무려 3년의 사이버 연애를 했다고 해서 기자들이 전부 깜짝 놀랐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후에 귀국했던 아내와 3년을 더 만나다가 이별을 했지만 7년 만에 다시 만나 이렇게 부부의 연을 맺었다고 합니다. 더 글로리에서 정성일 씨는 결혼할 때 장모님께 선물로 받았던 구두를 신고 촬영을 해 장모님이 더 행복해했다는 후일담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로맨스 드라마에서 여심을 흔든 배우 진구 씨 역시 유부남인데요. 실제로는 두 아들의 진짜 아빠죠. 진짜 아빠죠. 네. 진구 씨는 2014년 4살 연하의 비연예인과 결혼했지만 아직도 총각으로 아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결혼하셨어요? 뭐 결혼 안 한 거인 줄 알았어요. 이런 거 들으면은. 그건 칭찬이라기보다도 그동안 제가 왠지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은 느낌이라 죄책감이 좀 먼저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예. 그냥 뭐 연기나 그런 거에 칭찬해 주실 때가 제일 기분 좋죠. 오늘부로 기혼 스타임이 확실히 증명됐습니다. 뛰어난 연기력과 가창력으로 팬심을 흔드는 기혼 스타들. 앞으로도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빵. 요즘은 밥보다 빵을 자주 먹는 사람들도 많죠. 이곳은 그런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데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집에 오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옛날에 식빵을 사왔는데 그게 맛있어가지고. 제가 먹어본 중에서는 진짜 최고였어요. 맛있어 보이긴 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빵인데요. 거침없이 빵을 고르는 손님들. 여러 종류의 빵을 취향껏 골라 담습니다. 주변에서도 다 알고 저도 여기서 지인들한테 얘기 듣고 온 거예요. 애들이 여기 빵 아니면 안 먹어요. 어린아이의 입맛까지 사로잡은 비결은 대체 뭘까? 빵 만들기의 시작.
반죽부터 지켜봤는데요. 반죽에서 윤기가 잘 돌죠. 뭐 특별한 거라도 넣는 건가요? 저희 가게는 전 제품 다 가루쌀로 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가루쌀이 그 비법이라고요. 가루쌀은 일반 쌀과는 달리 쉽게 가루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밀가루처럼 활용할 수 있는 신품종 쌀입니다. 물에 불릴 필요가 없이 재분이 가능한 게 특징인데요. 가루쌀로 하니까 그 전에 만들었던 그 식감보다는 너무 부드럽고 밀가루하고 거의 흡사한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쌀로 빵 만들기에 여러 번 도전했다는 주인장. 일반 쌀과 가루쌀로 같은 빵을 만들어 봤는데요. 일반 쌀을 넣은 빵은 금방 꺼지죠. 빵을 갈라보면 차이는 더 잘 보입니다. 확실히 가루쌀 빵 쪽이 더 촘촘하네요. 편안하게 식사 대용으로 가능해요. 담백하고 부드럽고 촉촉했어요. 전국의 맛있는 빵집을 찾아 빵지 순례를 다닌다는 빵 마니아들. 그들이 이제는 전국 각지에 있는 가루쌀 빵집을 찾아다닌다고요. 가루쌀의 화려한 변신은 맥주로도 이어집니다. 여긴 고창의 한 양조장인데요. 지금 맥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양조장에서 갓 만든 이 맥주에도 가루쌀이 들어가죠. 저희가 이렇게 가루쌀을 써서 맥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건 가루쌀 현미인데요. 맥주를 만들 땐 도정을 거치지 않은 현미가 좋다고요. 분쇄된 가루쌀을 물과 함께 당화주에 넣고 여과, 끓임, 발효 등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가루쌀 맥주가 완성됩니다. 이렇게 맥주에 가루쌀을 쓰는 이유가 있나요? 가루쌀을 넣음으로써 맥주의 깔끔함과 그 청량감을 더 살릴 수 있는 게 특징이라고 생각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가루쌀 맥주는 SNS에서도 인기 만점. 이젠 한국을 넘어서 해외에서도 환영받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이제 대만에 10만 캔 했고 다음 달부터 이제 말레이시아 쪽에 20만 캔 할 계획입니다. KBO로서 나름대로 하나의 그 정체성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루쌀의 변신은 우주에 지난 27일 가루쌀 활성화를 꿈꾸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공공기관, 식품업계, 생산자 등 약 150명이 참석해서 가루쌀의 가치를 알리고 개발된 제품을 선보이는 자리였죠. 가루쌀이라는 것은 가공성이 밀가루만큼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어서 이 가루쌀을 통해서 글루텐을 저감하는 신개념 프리미엄 라면을 개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자를 위해 가루쌀을 활용한 제품을 개발할 예정이라고요. 내년이 되면 우리 식품기업에서 원하기만 하면 뭐 수십만 톤까지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생산부터 유통, R&D, 소비까지 일관 체계를 갖춰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겁니다. 무궁무진한 가치를 가진 가루쌀의 화려한 변신. 앞으로의 모습이 더 기대됩니다. 푸른 바다와 은빛 백사장이 드넓게 펼쳐진 완도의 영사심리 해수욕장. 국내 최초로 국제 친환경 해변 블루플래그 인증을 받은 청정 해변인데요. 휴일을 맞은 백사장 위에선 한 줄로 나란히 걷는 사람들이 목격됐습니다. 양손엔 막대기까지 들고 있는데 뭐 하는 거죠? 지금 체험객들과 함께 노르딕 워킹 체험하고 있습니다. 바닷가에 놀러와 노르딕 워킹을 한다는 얘기. 스키 선수들의 여름 훈련 과정에서 발전된 노르딕 워킹은 관절을 보호하는 전신 운동과 워킹 테라피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今天学这个走路也是第一次学，感觉也是很新鲜，然后觉得也挺有意思的。 그냥 걷는 것보다 칼로리 소모도 1.5배, 심폐기능 향상에도 도움됩니다. 잠깐, 해변 한켠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데요? 다들 눈을 감고 뭔가를 집중해서 듣고 있습니다. 现在的声音吗？海浪的声音，非常的亲近自然，心情非常的舒畅，开心。 그릇에서 나는 소리와 진동이 심신 안정에 도움을 주는 거라고요. 완도 여행의 트렌드, 해양 치유 체험인데요. 청정 바다에서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겁니다. 이번엔 사람들이 한 건물로 줄줄이 들어갑니다. 여기 뭐가 있길래 이렇게들 가는 걸까? 인증샷을 찍는가 싶더니
이내 푹 빠져듭니다. 완도 바다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 실감나는 미디어 아트였던 건데요.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좋은 것 같아요. 그동안 가지고 있던 좀 잡생각들이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아름다운 영상을 뒤로하고 찾아간 곳에선 요리 수업이 한창인데요. 완도산 농수산물을 활용한 수업에 다들 즐거워합니다. 여기선 완도의 청정 바다가 내어준 재료를 활용한 다양한 해양 문화 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데요. 너무 재밌고요. 또 이렇게 바다를 보면서 할 수 있으니까 또 뜻깊은 시간인 것 같아요. 하기 어려운 그런 체험인데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 휴가 완도에서 해양 치유 어떠세요? 완도가 그야말로 해양 치유 관광 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완도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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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 전문가 완도군수 신우철입니다. 네, 청정바다 완도에서 진행하는 해양 치유. 바다를 치유하는 게 아니라 바다를 통해서 사람이 치유를 받는 건데 어떻게 추진하게 된 건가요? 네, 해양 치유 산업은 해양 기후와 바닷물 그리고 갯벌과 해조류 등을 이용을 해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건강 정진 활동을 말합니다. 해양 치유 산업을 추진하려면 깨끗한 환경이 기본이 되어야 하는데요. 우리 완도는 미세먼지가 가장 적은 곳이고 산소 우미의 발생량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네. 또 바다 밑에는 갯벌과 모래 그리고 해조류가 숲을 이루고 있고 맥반석이 깔려 있어서 가장 깨끗한 바닷물을 유지해서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우수한 수산물을 생산하는 청정바다 수도로서 해양치유 산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해양치유 산업을 해양수산부에 직접 건의했고 우리나라 최초로 시작했다고 들었는데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리 군이 2017년에 선도지하차로 선정이 됐고 또 해양치유와 관련된 법률이 제정 공포 시행됨으로써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네. 그동안 공공시설에 필요한 예산 1천억 원을 확보를 해서 기후치유센터, 문화치유센터, 치유공원이 이미 완공이 됐고요. 해양치유의 핵심 시설이며 16개의 치유시설이 들어서는 치유센터가 5월 완공을 앞두고 있고 또 시설 견학과 더불어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리조트와 호텔 그리고 레지던스와 골프 테마파크 등 민간 투자 유치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네. 이 해양 치유 산업을 통해서 기대하는 효과 무엇인가요? 유럽의 경우 해양 치유 산업 시장 규모가 무려 310조 원에 이를 정도로 부가가치가 아주 큰 산업입니다. 해양 치유 산업이 해양 바이오 산업과 그리고 해양 웰니스 관광과 융봉합된 서비스 산업으로 이렇게 안착이 되고 또 국립란대수목원과 국립해양수산박물관과 연계되어서 추진될 때 3만 개 이상의 일자리와 4조 원 이상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 그리고 1천만 관광의 시대를 열어가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휴가에 맛있는 음식이 빠질 수 없죠. 그래서 완도 토박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해초는 먹어야 좋지요. 몸에 좋은 해초? 완도 오시면 회가 제일 맛있지. 싱싱한 회. 완도 하면 전복이죠 일단. 그렇죠. 완도산 전복. 완도 버킷리스트 입수 완료.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토박이의 추천을 받고 찾아간 한 식당. 팔딱팔딱 살아 숨쉬는 생선들이 한가득. 와, 딱 봐도 싱싱한데요. 어디서 온 거죠? 청정의 바다에서 나와서 싱싱하고 신선하죠. 주문 들어오면 장비부터 정비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회를 뜨는 주방장. 화려한 경력의 손길에 어느새 생선회 한 접시 완성! 쫄깃쫄깃한 식감은 기본, 씹을수록 도는 단맛에 회가 연신 입으로 들어갑니다. 꼭 먹어야 한다는 두 번째 메뉴, 제철 해초가 가득한 해초 비빔밥인데요. 우리나라 완도산 해조류의 명성은 세계에서도 알아주죠. 국내 해조류의 절반 이상이 바로 이곳 완도에서 나온다고요. 자, 대망의 마지막 음식은요.
완도 전복이지 뭐. 네? 완도 전복이지. 완도하면 전복, 전복하면 완도. 완도의 보물이자 자랑, 전복인데요. 하나, 둘, 셋. 헉, 전복 요리가 쉬지 않고 나옵니다. 이러다 상다리 부러지겠어요. 굉장히 기습받는 기분이에요. 우선 눈으로 보는 것만 해도 완전 짱입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부른데요. 찜에 구이는 기본, 매운 전복찜까지. 총 7가지 요리가 나오는 전복 한상. 왕에게 진상하던 고급 식재료 전복을 원 없이 맛볼 수 있으니 어느새 기분도 업. 완도 전복이. 완도가 아니면 이런 맛을 어째 구경도 못합니다. 입을 모아 칭찬하는 전복 요리. 그 맛의 비결은 재료에 있다는데 저희 전복은 매일매일 완도 바다에서 들여오고 있는 신선한 전복입니다. 어째서 완도 전복은 이렇게 신선하고 맛 좋은 걸까? 그 비결을 파헤치기 위해 해물을 뚫고 완도 앞바다로 나가봤습니다. 오늘은 2년간 양식한 전복을 채취하는 날이라는데요. 거대한 크레인으로 끌어올리자 청정 바다에서 자란 싱싱한 전복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물 밖으로 올라온 녀석들의 꿈틀대는 힘이 정말 굉장해 보이는데요. 가장 맛이 좋을 때긴 하죠. 가장 많이 나오고 톤수 한 1톤 700에서 2톤 정도. 완도는 우리나라 전복 생산량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딱 제철이라 하루 6시간의 강행군으로 전복을 수확하는데요. 왜 완도 앞바다 전복이 좋은 거죠? 맥반석 지형이어서 이게 미네랄이든지 이제 해수가 좀 풍부하다고 하더라고요. 완도 면적의 약 90%가 맥반석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맥반석의 풍화 작용에 의한 다양한 무기 원소가 인산염, 질산염 등 풍부한 영양염류와 유기적으로 작용하여 해조류와 어패류 성장에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정한 완도 바다는 바다 생물에겐 그야말로 낙원이었던 셈인데요. 깨끗한 바다, 맛있는 음식이 있는 여기는 완도입니다. 와, 이거죠. 완도산 전복에 지금 해조류에 너무나 싱싱한데요. 이렇게 건강한 바다에서 나는 수산물들을 토대로 해양 바이오 산업까지 추진 중이시라고요. 네, 해양 바이오 산업은 해양 생물을 이용을 해서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 화장품, 그리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또 어떤 소재를 활용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네. 우리 완도는 전국 제1의 수산군으로서 전복은 전국의 70, 80%, 그리고 해조류는 50% 이상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전복은 잘 아시다시피 영양분이 아주 풍부해서 항산화 작용과 원기 회복에 최고이고요. 그리고 해조류는 생리활성 물질이 풍부해서 해양 바이오 소재로서 그 가치를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해조류와 전복을 특화한 바이오 산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 산업 현재 어디까지 추진이 되었나요? 네, 그동안에 바이오 연구단지 조성과 더불어서 생산, 개발, 시선 등 바이오 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주력하였고 연구 활동도 나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해조류와 전복이 코로나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세계적인 학술지에 게재가 되어 세계의 관심을 집중을 시켰고요. 네. 또 우리 군에서 생산된 해조류를 가지고 화장품을 개발을 해서 미국 등과 같이 5개국에 수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조류를 이용한 또 치매 예방 및 치료제 개발에 나서고 있고 또 천연 항생제 개발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양 바이오 산업이 활성화되면 일자리와 더불어서 소득 창출로 우리 어촌 경제의 새로운 소득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또 5월에는 다양한 행사와 축제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5월에는 완도 여행 계획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우철 완도 군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소나타 익숙함도 완전히 새롭게
소나타 DH. 툭하면 툴툴거리다 콩닥콩닥 실룩거리는 입술은 다시 콕콕거쳐 그렇게 마음 아프게 나 참 이상해 척